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렇게 국민 세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명령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던데요.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한가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공소시효, 전과자 운운하며 책임을 지우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 시간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니 전과자니 한 표현을 그 직원에게 직접 쓴 사실이 없고 네. 그 보고서는 조작해낸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부장을 평직원으로 발령내신 겁니까? 감사실에 조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직원들의 알겠습니다. 조회를 들은 후에 알겠습니다. 부장을 제가 볼 때는 전주원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대행님, 외가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청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직장 내 괴롭힘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전주원 상임이사를 패싱한 문건이 상위기관에 보고됐다는 사유로 상급 부장을 부원으로 인사발령 낸 것이 부당했다는 판정입니다. 노동청은 본 시정명을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라고 했는데요. 시행명령 이후 한가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행님, 얼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겁니까?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400만 원이고 네? 과태료가 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이죠. 이행강제금이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총 4회까지 부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가원은 얼마 전까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산하에 뒀던 곳 아닙니까? 저희 여가위 여야 의원들이 분리시켰는데요.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렇게 국민 세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구현 이사장님, 예, 시정 명령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던데요.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직무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주원 원장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여야를 뛰어다니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원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사조치 사유가 된 문건이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들 처우 보고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국회에서도 협력 지원해야 될 사안인데 본부장 보고 후 제출된 문건을 부처 서기관에게도 미흡한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고된 사안을 두고 개별 소속원에게 공소시효, 전과자 운운하며 책임을 지우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묻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네. 제 시간이 있으니까. 공소시효니 전과자니 한 표현을 그 직원에게 직접 쓴 사실이 없고 네. 그 보고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7년차 변호사의 급여와 정부 법무공단 범죄구조공단 3년차 변호사의 급여를 비교해서 마치 비슷한 아니요. 처우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낸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부장을 평직원으로 발령내신 겁니까? 이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을 했고 감사실 조사 후에 감사실에 조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직원들의 조회를 들은 후에 알겠습니다. 부장을 제가 볼 당직했습니다. 때는 전주원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기관 차원에서 수습할 대안을 찾는 게 우선 되어야 하는 건입니다. 대행님과 박구현 이사장님 책임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사하고 조사한 후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대행님, 네, 이별을 통보했던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김래아 사건 잘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미안하단 말을 했던 그가 1심 무기징역의 선고에 항소하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렇게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교제 폭력을 배제하자는 여론과 교제 폭력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재정 법안과 가정폭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에 대한 여가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제 폭력 법안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지금 관련해서 현재 형법하고 스토킹 간폭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이 법 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이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 부분에 법안이 시속히 마련될 수 예, 예. 있도록 여가부도 예, 저희도 힘써 주십시오. 예, 정부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법무부에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지원 통계 체계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PPT 좀 보십시오. 보고 계신 화면은 예방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애초에 자료를 검색하는 카테고리부터 교제 폭력란이 없습니다. 나오는 콘텐츠는 딱 두 건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음 PPT를 좀 보시면요. 10대 교제폭력 피해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534명이고 2017년 대비 7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여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통계 그 체계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제폭력 및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통계 수집 문제입니다. 현재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도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고서를 보면 상담 지원 통계가 가정폭력건을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어서 교제폭력 등에 대한 상담, 지원 통계 수집이나 정보 제공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꼭 통합지 지금 취합 방식도 수기로 엑셀 파일에 각각 작성하고 이러는데 꼭 개선해. 예, 그렇게 해서 정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